아마 이번 대출 규제하는 걸 보고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대출 규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매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기회예요. 네. 근데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고 있어요. 네. 이때를 노려야 합니다. 지영쌤, 네. 요즘 대출 난리던데 무슨 일이에요? 요즘 대출 때문에 말이 진짜 많죠.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좀 막고자 대출 규제가 생겼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네. 이게 대출 규제 관련해서 조금 촘촘하게 계획안이 나왔으면 혼란이 좀 덜했을 텐데 갑자기 던져놨죠. 네. 던지고 나서 이제야 뒤에서 세부 계획안을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출 규제하는 걸 보고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원님들은 당일이랑 그 다음날 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회원님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출 규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매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어떤 대출 규제가 있었는지 알아야겠죠. 그쵸. 첫 번째 규제는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6억 원까지만 해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도 있고 연봉이 2억 원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원래 같았으면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대출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싹 다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나와도 6억인 거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고가 아파트들은 구매를 못 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규제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전입을 하라고 했어요. 이 전입을 하라고 한 거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의미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규제는 1주택 있던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하나 더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면 어떻게 처분해요? 움직이지 말란 말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 규제가 우리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수를 했을 때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 대출을 금지를 시켰어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 대출을 같이 맞추면서 네. 동시에 상환을 했었거든요. 네. 갭 투자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갭 투자 하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만기 상환을 30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원래 기존에 몇 년이었는데요? 원래는 40년도 있었고 50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30년으로 단축된 거 뭐 그냥 30년 안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건 아니기는 해요. 일단은 똑같은 금액을 빌려도 내가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잖아요. 네. 월 상환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이 월 상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낼 이자가 더 많아졌다? 그쵸. 내가 낼 이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적게 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도권 주택을 이용을 해서 생활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억 원으로 제한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보유한 집을 활용을 해서 현금화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리 뭐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지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젠 70%까지만 해주겠다라는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좀 뒤로 갈수록 좀 세분화되게 여러 가지를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 이번 대출 규제는 이렇게 크게 7가지이고요.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걸 경매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가 단언컨대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기회예요. 네. 근데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태까지 정책들만 보면은 돈 안 준다, 대출 안 해준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왜 소액 투자자들의 기회가 열렸다고 했을까요? 6억 원 이하 그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소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정책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돼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은 규제 안 하는 거예요? 지방은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안 가더라도 수도권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으면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안 나온다고 한 대출이 뭐였죠? 네. 주택담보대출이었죠. 근데 우리 단기 매도할 거잖아요. 네. 단기 매도할 때 굳이 주택담보대출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네. 우리는 사업자 대출 받거나 신탁 대출
받으면 돼요. 아, 주담대만 잡는 거고 사업자 대출은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 건드린 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지금 건드렸거든요. 네. 후속에 어떤 방안들이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네. 어차피 우리 단기 매도할 거니까 그쵸. 매매 사업자 활용해서 대출을 받고 실제로 매매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따로 없어요. 근데 아까 무주택자만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규제가 다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게요? 네, 이 모든 게. 사업자 대출은 지금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1주택이건 2주택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대로 했던 듯이 경매에서 똑같이 사업자 대출 받고 그거를 단기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지금 단기 매도의 황금 같은 시기네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고 있어요. 지금 낙찰가가 살짝 내려갔거든요. 네. 이때를 노려야 합니다. 아, 근데 저희는 낙찰을 받는다 해도 제 물건을 사줄 사람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 질문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소액 단기 매도를 할 거잖아요. 네. 소액 빌라, 소액 아파트를 볼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보는 게 15억 이상 가는 그런 고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쵸. 6억 원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고 빌라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대출 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아, 없겠네요. 어차피 소액이잖아요. 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게 투자자한테 매도를 해라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잖아요. 네. 실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위주로 기준점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이 말이 즉슨 뭐냐?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아. 이미 무주택인 사람들 아니면 1주택을 처분하고 올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영향 없고 이럴 때일수록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을 때가 기회가 돼요. 이게 아마 3개월 안 갈 거예요. 뭐가 3개월 안 간다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사람들이 되는 거였네? 하고 다시 몰린다는 소리예요. 아, 그럼 그 3개월은 블루오션이라는 거네요? 그쵸. 이때 해야 된다. 사람들이 공포가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저희 회원님들은 지금도 입찰 보고 계시고요. 또 오늘 낙찰 받아서 좋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데 네. 옆에 멘토가 있다는 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경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네. 내 주변에 경매 얘기를 할 곳이 없거든요. 내가 물어볼 것도 없고 의견 나눌 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터지거나 뭔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경매는 역시 어려운 거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평생 멘토링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너무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옆에서 다 봐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